공개 클리닉 웰 조문경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각 중독이라고 합니다. 미각이 둔해지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이런 맛들이죠. 고칼로리의 고탄수화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은 자연스럽게 찌고요.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 시도해보면 좋은 게 바로 입맛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세포인 미래의 수명이 한 열흘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정도면 전체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요걸 이용해서 좀 건강한 맛을 한 달 동안 기억시켜 보는 거죠. 이게 한 달이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부터라도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맛을 조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요즘엔 말이죠. 진짜 근데 뭐라노 이거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샤인머스킷 야 진짜 이런 설탕이야 설탕. 이거는 맞아요. 너무 달아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과일 하나를 딱 내서 거실에서 딱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10분 안에 없어지면 이 과일은 엄청 단 거야. 고당도. 근데 네. 얘들이 7, 8시간 집에서 놀다가 그냥 갔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는 설탕을 넣더니 뭘 내가 갈아먹지 않으면 못 먹는 그 정도의 이게 맛이 딱 달지 않으면 입을 안 대더라고 우리 아이들. 그치. 적이니까. 자, 과일도 점점 달아지고 있는데 미각에 중독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런 것만 찾지 말고 평준하게 요래 순한 맛으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요거 단 거, 이 이끌림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먹는 거 포기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게 운동을 매일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열심히 해도 매일 운동한 효과랑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운동 못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딱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 효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이어트 놓치지 맙시다. 다이어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온 게 그 조기 취침 다이어트라고 영국의 어떤 아저씨가 저녁 8시에 잤대요. 8시에요? 그렇게 그리고 일찍. 아침 7시에 일어났대요. 와. 8시 이후 안 먹는 거지. 그냥 자버리는 거지 그냥. 11시간을 자요? 네. 그래서 18, 19kg를 뺐답니다. 얼마 만에? 한 7달 만에. 와. 그러니까 이게 일찍 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자버리자 이런 건데 근데 나랑은 안 맞다. 어떻게 현대인이 8시에 잘 수가 있어. 그러게요. 다이어트의 좋은 방법은 오늘 콩쿨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로. 예. 또 그래 그러네요. 강영원 대단해. 좋아. 좋아. 좋아요. 지금부터 공크레 채널 고정하시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방법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 하지만 중년의 다이어트는 어렵다. 저 다 먹었어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오퍼 맞나요? 다이어트 하세요. 야, 이 나이 무슨 다이어트? 살이 찌면 척추와 관절의 부담이 커지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아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중년의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나이살을 탈출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활기찬 중년을 위한 공개 클리닉 웰의 제안. 마지막 시간으로 비만을 치료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공개 클리닉 웰이 4월 한 달간 마련한 기획 특집 활기찬 중년을 위한 제안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은 비만입니다. 효과적으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한의사 김태희 원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요. 이름만큼이나. 안녕하세요. 비만을 탈출해 건강한 중년,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한의사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하네. 부모들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좀 사람들이 아나?
그 뭐냐 비하고 사는 사람도 김태희잖아. 네. 그 태어나자마자 아 야는 이쁘니까 이름을 김태희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가 짓나. 성건 야, 친명이. 성결집이 대단하네. 세계 절세 미인이시네. 아, 좋아. 어딜 가나 근데 이런 얘기 좀 들으실 것 같아요. 뭐 비는 잘 있냐. 맞네. 맞아요. 자, 원장님, 우리가 또 흔히 나이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나이가 드니까 살이 찐다, 뭐 옷 사이즈가 커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로 나이살이 있는 건지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갖고 싶지 않아도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이살, 주름살 이런 살들인데요. 주름살 같은 경우는 우리 종이 접기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종이를 한 방향으로 계속 접게 되면 아무리 펼쳐도 이 주름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히는 부위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이살의 주범은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지방인데요. 계란말이 같은데요? 계란말이 같이 귀엽게 생겼지만 이 지방이 지방이 우리 몸에 네 지방입니다. 우리 몸에 쉽게 나이가 들면 점점 쉽게 쌓이게 되는 이 지방, 이 나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됩니다. 몇 그램 정도 돼요? 이게 한 500g입니다. 500이요? 네. 500g이 그 정도나 돼요? 네. 나중에 한번 담임 씨 만져보십시오. 5kg 빼려면 저거 20개 빼야 되나? 아, 쉽지 않습니다. 저게 500g이요? 네, 이게 500g입니다. 와. 네. 그래서 만약에 뭐 8kg를 뺐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몇 덩이가 빠져나가는 거죠. 와, 16번.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저 내 안에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가 있네. 네. 야, 근데 나이살은 빼기 어렵다. 뭐 젊을 때랑 뭐 다르다 이런 말이 많이 듣거든요, 솔직히. 이제는 젊을 때는 재치기만 해도 1kg씩 빠졌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 아, 근데 실제 나이살은 빼기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급하게 급진살 빼는 거랑 나이살 빼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이살을 빼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 나이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요가를 다니는데 저희 요가원에는 30대처럼 보이는 50대들도 계시고 중년 여성인데도 뱃살도 없고 근력도 탄탄한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20, 30대가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5, 60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체형 자체가. 그래서 나이살은 빼긴 힘들지만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네.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저도 20대는 조금만 여기 뱃살 조금만 잡아도 나 비만인 것 같은 뭐 이런 얘기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년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중년의 비만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중년이나 청년은 둘 다 이제 비만의 기준은 동일하기는 한데 중년은 사실 허리 둘레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도는 예전에는 그냥 키와 몸무게만 알고 있으면 그래, 그것은 뭐 계산할 110 수 빼는 거 있는 있잖아. 네. BMI 지수인가? 네. 그쵸. BMI 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나이대에 우리 보디빌더랑 그냥 일반인이랑 키랑 체중이 똑같아도 BMI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만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요즘은 기계로 체성분 검사를 하는데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 내 몸의 근육과 체지방량의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체지방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년은 체지방률보다도 이 복부 둘레, 허리 둘레가 조금 더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허리 둘레. 아니 근데 중년에 복부 비만 말고 드러나지 않는 이런 그 비만의 좀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중년에서는 사실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쭉 이제 아가씨 때는 잘 나오다가 여성은 사실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갱년기를 거치잖아요. 갱년기를 거치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 감소하는데 그러면 너무 슬프게도 여성으로서 가진 특징들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복부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
남성 호르몬이 점점점 줄어들면 이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체형도 바뀌고 아랫배도 점점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남성 갱년기 혹시 지나셨나요? 아, 나는- 선생님?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를 한 10년 하는 바람에 그 네. 충격받았고 나는 없어. 아, 그걸 너무 케어하다 보니. 만약에 이 성격에 갱년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2, 3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막 미쳐. 그래서 여성 갱년기는 이게 폐경 전후로 좀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징과 다르게 남성 갱년기는 오는 듯 아닌 듯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남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근력도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해서 또한 복부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문제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외적인 문제를 떠나서 비만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또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인격이지 뭐 약간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중년의 비만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WHO에서는 98년도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염병까지. 네. 그 별명을 들으니까 조금 무시무시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뭐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도 그 다음날 또 괜찮잖아요. 네. 근데 중장년들은 이 회복하는데 이틀 걸리다가 3일 걸리다가 일주일 해도 뭐 회복이 안 된다. 다시 내가 술 먹으면 개뭐다. 그런 것도 없지. 맞아요. 그만큼 대사가 점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대사가 느려지면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요. 내장 지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내장 지방 그리고 피하 지방. 지방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피하 지방형 비만은 이렇게 이제 복부 바깥으로 피하에 지방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그걸 우리가 있습니다. 직접 잡을 수 있는 부분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은 이제 손으로 직접 잡았을 때 잡히는 그 층이 피하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 지방 우리 내장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네. 지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약간 단열재 역할을 한다면 이 내장 지방의 역할은 우리 열량 창고입니다.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가 언제든지 내가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때 여기서 꺼내 쓰려고 안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부족할 땐 상관없는데 우리가 요즘엔 먹거리가 사실 넘쳐나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그렇죠. 뭐. 그래서 꺼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내장 지방은 얼마든지 지방이 혈액으로 빨리빨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넘치다 보면 이 지방들이 혈액 속을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간에 가요. 그럼 간에 쌓이면 뭐가 될까요? 지방간. 지방간이 되고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근육에 쌓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허. 근육에도 근육에 어떻게 지방이 그러게요.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우리 고기 마블링 떠올려 네, 보시면 빨간 우리 근육 속에 하얀 지방층들이 네. 사실 끼어 있잖아요. 눈꽃처럼. 눈꽃처럼. 그래서 뭐 맛도 좋고 뭐 좋은 고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몸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야, 또 특히 내장 지방 관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도 비만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올해로 65살이 된 이 환자분은요, 2년 전에 한방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살이 조금씩 찌면서 재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녁에 딸하고 같이 그 야식을 많이 먹어서 자꾸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계속 찌는 것 같고 몸도 둔하고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번 약을 한번 먹고 해볼까 싶어서 살 좀 뺄까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비만같이 전혀 안 보이시는데요. 그러네요. 얼마 전에 이제 임플란트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이래 먹고 싶어갖고 그냥 이래 먹으니까 그게 살로 가갖고 지금 한 2kg 정도 넘게 살이 좀 쪘어요.
요새도 계속 일하고 계시죠? 네, 일은 계속 해. 계속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힘든데도. 매일 엄청 많이 걸으시잖아요. 네. 네, 걸으셔가지고 일하는데도 에너지 많이 쓰시니까. 맛을 밤에 또 많이 먹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점심 식사는 사실 우리가 굶어서 빼기에는 일도 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식사는 또 잘 챙겨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밤에. 또 많이 먹고 이러니까. 밤에 다 끝나고 야식 먹게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야, 이걸로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안 좋다는 느끼시는 모이네요. 아,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4월에 만나서 81.4로 만났는데 네. 그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렇지. 오래돼가지고 맞지. 그때 초반에 우리가 감량을 한창 열심히 하던 때가 있고 이제 그 몸무게로 유지하던 때가 있고 한데 그때는 사실 변화가 조금 초반에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좀 예. 재밌어 하셨잖아요. 네, 초반에. 좋았어요. 예, 네. 예, 살 빼는데 재미도 조금 붙고.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81.4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한약과 침치료 병행하면서 6개월 만에 10kg 정도를 감량하셨습니다. 와. 또 최근에 치과 진료를 보게 되면서 살이 2kg 정도 찌셔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지도 좀 뭐야. 이전에 맞던 바지 배우고 중간에 있다고 되게 입었다. 사이즈도 좀 네, 줄고 줄고. 하여튼 이때는 엄청 재미를 많이 붙여가지고 네. 그래, 최근에는 맞으면 또 진짜 재미나지. 그 맞아, 임플란트 맞아. 얘기는 예전에도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안 좋아서 한 네. 번은 해야 되겠다고. 네. 그거 이번에 하면서 약간 다시 조금 돌아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뺄 수 있으실 거예요. 그치. 단순하게 체중 감량만 성공한 게 아니라 내장 지방하고 내장 지방 면제가 고지혈증도 있었고, 그렇죠. 고혈압도 혈압약도 먹고 하다 네. 보니까 사실 건강 검진하면 이런 이제 혈압, 고지혈증 결국에는 이제 뭐 다이어트 해라, 체중 감량해라 네, 늘 체중 결론이. 줄이라. 그게 체중이 참 요 숫자 하나지만 중년 여성들의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지표랑은 관련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중 감량하시면서 허리 둘레 작아진 것도 좋지만 피도 사실은 조금 맑아지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한참 목 디스크 증상이랑 있었었는데 맞아요. 절반 정도 저리고 하는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체감상 드실 때는 조금 괜찮다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체중이 줄어들지만 몸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비만, 특히 뱃살은 진짜 중년의 적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무슨 치료를 받는 거예요? 지방 분해에 효과적인 영지 약침을 복부에 시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부 쪽으로 계속 축적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야 요 에너지원을 조금 저장해놨다가 꺼내 쓰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워낙 먹을 것도 많다 보니까 거의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요 지방을 다시 자극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류를 흘려가지고 지방을 조금 더 분해하면서 재배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복부에 천추혈, 관원혈 같은 배꼽 주위의 혈자리에 침을 놓고 전기를 흘려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는 많지만 중년이지만 그래도 좀 이래 남이 봤을 적에 아이고 나이에 비해서 예쁘다 날씬하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그럼요. 지금도 좀 신경을 많이 써 빼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의 중년은 사실 과거의 중년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의 5, 60대는 제2의 전성기라고 얘기도 하고 사실 좋아하는 생활, 좋아하는 취미들을 중년부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도 충분히 늦지 않는 나이고 그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주 건강하고 가벼운 몸이 필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복부나 허벅지 쪽에 내가 젊었을 때랑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잘못된 상식으로 접근하거나 혼자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예. 요즘 저는 엄마랑 요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이는데 네. 엄마는
요즘 살이 쪄가지고 아우 야 난 적게 먹고 많이 걷는데도 또 나이 들어봐 살이 안 빠져 이제는 이 말을 달고 사세요. 근데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좀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짜 적게 먹는지. 네. 뭐 예를 들면 밥을 안 먹고 나 그냥 뭐 사과 2쪽만 먹어. 뭐 과일을 대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쌀밥은 다당류고요. 과일은 어머님들 특히 과일을 대체용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맛있기도 하고. 근데 이 과일은 이당류라서 당을 끊어내기가 훨씬 과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혈류의 당이 올라가는 게 과일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차라리 밥을 드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식단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남이 엄마는 지금 돌아서가지고 사과 한 상자 먹는다. 역시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데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지양해야 문제가 되겠네요. 있겠네. 그렇죠. 특히 사실 식품은 완전 식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과일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적게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호흡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뭐 대소변을 보고 하는 활동들을 한 50대 중년 기준으로 한 1,800에서 2,000kcal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 활동에서 쓰는 범위인데 만약에 내가 적게 먹는다 이러면 들어오는 섭취량이 작아져 버리니까 적게 먹으면 또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여러 대사 기능들이 확 셧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체에 그냥 하루 생활에 쓰는 칼로리가 한 800, 900, 뭐 1,000kcal 정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차이가 한 8, 반으로 900. 줄어드네. 네. 그럼 이 남는 차이는 사실 1,000kcal는 3, 4시간의 고강도 운동을 해야 줄어들 수 있는 칼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케이스가 조금 많죠. 네. 그게 바로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초 대사량과 네. 대사율의 문제라고 대사율.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년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 중에 기초 대사량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적당히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원장님 안 먹어야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드셔야 됩니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대신에 먹는 종류 그다음에 먹는 시간을 조금 제한하는 편입니다. 시간 제한. 시간까지. 근데 예전에 그거 유행한 적 있잖아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맞아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데 저는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커피에 버터를 넣어서 드시는 분 막 이런 것도 봤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중년도 이런 거 해도 될까요? 문경 씨가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봐. 그런 얘기하면 꼭 친구 얘기하듯이 얘기하더라. 하는 분 봤어요. 이러면 네 봤다고 친구 하나도 드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탄수화물이 좀 이제 죄인처럼 요즘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무조건 탄수화물이라고 사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중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이제 금지시키는 항목들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육 이런 류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밀가루, 뭐 설탕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가공육 네. 햄. 다들 빵도 좋아하시죠. 네. 저도 빵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소금빵 먹으러 막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주먹만한 빵을 만드는데 설탕이 주먹만큼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거 만들어 보면 알아요. 맞아요. 진짜. 네. 토요일인데 그런 말 하면 토요일 아침에 지금 빵 드시고 공글 보시는 분들 지금 맞아. 근데 뭐 면, 빵. 진짜. 네. 이거 저 방송에 나가면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빵을 정말 좋아했는데 빵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나서 그 양을 좀 줄이게 됐어요. 생각보다 설탕이 막 이만큼씩 들어가니까. 빵도 그런데 쿠키 있잖아요. 쿠키 먹는데 설탕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뭐 가공육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통곡물이 진짜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현미 같은 거죠. 통곡물도 그렇죠? 현미도 괜찮습니다. 쌀밥, 현미밥 이런 다당류들은 전부 괜찮고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 예를 들면 삼겹살도 우리 지방 싫다고 지방 잘라서 그냥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방이랑 같이 단백질이랑 섞인 이 고기를 완전하게 섭취를 해야 이 지방이 또 분해하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식품들은 뭔가 이제 원푸드, 단일로 드시기보다는 그냥 완전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년의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바로잡아 볼게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선물은 없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맞춰봐요. 선물 줘야지.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과 더불어 성장 호르몬도 감소한다. 야, 성장 호르몬 호르몬이요? 이야기가 이 중년의 다이어트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감이 확실히 와요. 왔어요? 네, 왔어요.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다. 정답은요? 네. 하나, 둘, 셋. 다 똑같네. 아니 아까 이제 저 성장 호르몬 잘 모르겠는데 아까 여성 호르몬 부분을 이야기 잠깐 하실 때 어느 정도 여성 호르몬 부분은 40대, 50대 되면 줄어들면서 그런 거 한데 사실 성장 호르몬 같으면 제가 이 나이로 180이 넘었으면 이 계속 내가 진짜 먹는 건 잘 먹거든. 내가 방위받으면서 도시락 싸다면서 먹었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내 지금 2m 됐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 된 거지. 안 그랬으면 내 저 천장이 대가 댕긴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이 키 크는 성장 호르몬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무슨 근육 성장 아니면 머리카락 성장, 손톱 성장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몰랐죠? 이거 내가 허를 찔렀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아버님 또 뭐 손톱이 천천히 자라신다 뭐 이런 말씀도 그래, 드렸던 했어.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갱년기에는 어떤 여러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몰라도 정답만 맞으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이름이 회춘 호르몬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회춘 호르몬? 네, 회춘 말 호르몬. 만들지 말고. 아니야 진짜 내가 들어봤다니까 저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나이가 50대 60대 올라갈수록 그게 감소해가지고 감소한다.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 자극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네. 감소해서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오케이, 키가 좋아. 크고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회춘 호르몬이 아닌가. 성장판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째 이렇게 잘하냐. 우리 중에 네. 정답 있나요? 아니 지금 사실 굉장히 다들 똑똑해 보이셨거든요. 이 사람 안 됐지. 우리가 속된 강정이에요. 아니, 네, 말만 들었을 때는 똑똑해 보이셨는데 네. 정답인가요? 정답은 갑자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저 방금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아까 다미 씨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오. 주셨는데 네. 이게 성장 호르몬은 이름이 이제 성장이다 보니까 네. 보통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맞고요. 그 이후로는 청년층에도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서 감소하면서 저농도로 이제 끝까지 노년 때까지는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더불어서 성장 호르몬도 같이 우리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해도 하고 근육 성장도 발육도 촉진하고 하는 호르몬이라 갱년기 때는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복부에 살이 더 쉽게 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가볼게요.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빠지는 속도가 느리다.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자, 내장 지방은 나 이거 알겠다. 나 감이 온다. 감이 온다. 나는 담이 온다. 준비됐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불안한데? 자, X O 저도 강용. 할게요. 네, 네, O 네. 강용. 이게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껍데기잖아요. 맞아요. 바깥쪽에 있으니까 쉽습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바깥쪽에 보이는 거 청소하기 쉬워요. 근데 침대 밑이나 숨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 내장 지방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끼어 있으니까 그거 빼기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왜요? 난 내장 쌤이 뭐였어? 폐하 지방은 내가 이렇게 나도 이게 많이 찝고 많이 빼봤잖아요. 그래서 이 잡히는 게 이 앞에 이렇게 좀 빠지잖아. 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에이 한땀 빠질 거면 봐라 빠졌다면 옆에가 아주 살아 있어. 이게 살아 있어. 그 요거는 들쭉날쭉 하는데 내장 지방은 참 들쭉날쭉 안 하더라고.
진짜 속도가 느려. 옵니까? 나 피하 지방은 손주파로 뺄 수 있으니까. 야 이거는 바로 이래갖고 빠마떼기 마음 되니까. 근데 되게 헷갈렸네, 진짜. 미안. 아니 우리 다미 씨는 X 왜요? 네. 아니요, 저는 누구보다 다이어트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살을 뺄 때, 다이어트 할 때는 풍선처럼 서서히 이게 전체적으로 빠지잖아요. 이 전체적인 거 안에 내장 지방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겉에 모습이 빠지는 만큼 아마 속에도 빠졌을 거예요. 네, 저는 같이 그렇게 빠질 생각합니다. 거다. 같이 아니 빠진다. 전체적으로.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했어. 내장 지방은 안에 저축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음식이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을 때 다시 쓰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걸 네, 했거든. 네. 그렇게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니까.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목적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아니면 큰일인데. 선생님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될지. 선생님 지금 네. 맞게 추론하신 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저래서 X 들까고 X죠. X 들라고 하는데. 우등생입니다. 아니지, 나 틀렸네. 너 아니 그러면 다미 씨의 추론이 맞았나요?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조금 더 빠르게 빠집니다. 오히려 완전 네, 빨라요. 오히려. 네. 네. 지금 믿을 수 완전 없다는 표정 모두 쉬는 계시는데.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호르몬 얘기도 아까 첫 번째 팩트 체크에서도 네. 진행을 했는데 호르몬 대사 호르몬이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에 훨씬 더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고 식단, 뭐 운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훨씬 더 이제 예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속도는 내장 지방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빠지고요. 사실 피하 지방은 밖에서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피하 지방에 침도 맞고 하는 것들이 같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이 지방이 좀 빠졌다 이러면 안에 것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도 되네요. 네네. 나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완전 나 가운데. 완전 지금 몸이.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진짜. 선생님 화면을 딱 맞은 것 같아, 진짜. 야 진짜 야 그러네.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가볼게요. 중년에게 10시간 이상의 긴 공복 시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너무 뻔한. 공복 시간이 너무 긴 거는 좋지 않다. OX. 준비되셨죠? 네, 시간이라뇨.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 뭐야? 바람직하다고요? 바람직하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예, 반대니까. 아니요, 이게 앞에 중년에게 이게 어느 정도 간헐적 단식은 뭐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염증을 없애는데 좋다고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에서. 네네. 근데 중년에게 10시간 이상이면 뭔가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당이 떨어지면 어지럽다 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손 떨리고 막.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금씩 드시더라도 좀 꾸준히 이렇게 좀 드시는 게 낫지. 갑자기 길게 공복 시간,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런다면. 예. 그게 아니라 이게 현대는 가장 지금 우리가 그 풍성한 시대를 인류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위장, 장, 뭐 췌장 계속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0시간 정도의 공복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세요. 8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10시간이면 새벽 6시 돼요. 그러면 아침 7시에 먹죠. 11시간 만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 기관을 10시간 동안 쉬게 하는 거죠. 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또 X입니다. 그렇지. 득점할 수 있다. 아쉽네요. 네, 아쉬워라. 중년에게 10시간 이상의 긴 공복 시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바람직해요? 네, 10시간보다도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간헐적 단식은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유효하다, 건강한 이제 그 습관이다라고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12시간, 14시간 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수면하게 되면 이제 수면 중에는 단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잠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12시간, 14시간을 확보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 썰카디안 리듬이라고 24시간의 생체 흐름이 있거든요. 생체 리듬. 보통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 4시간 뒤에 배가 고파져야 되고요. 그러면 점심을 먹으면 또 한 4-5시간 뒤에 배가 고파져야 되고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배가 안 고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뭐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니까 이 생체 리듬이 좀 깨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만 하면 사실 48시간, 72시간의 공복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더 중년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정말 좋은 하겠습니다. 정보. 네. 근데 뭐 중년뿐만 아니라 우리 30대들도 친구들 만나면 아 요새 뱃살이 쉽지 않다. 유튜브는 왜 자꾸 안 빠지나 막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빼기 힘든데 아까 보니까 뭐 침 넣고 한약 먹었는데 뱃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작용을 했길래 그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 오늘의 나이살 주인공인 지방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침 치료와 한약 치료는 이 지방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 괴롭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 치료는 실제로 아까 피하 지방에 직접 들어가긴 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주에 열도 좀 발생시키고 대사를 촉진시키고 미세 순환을 계속 걸어주는 효과거든요.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팩트 체크에서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헐적 단식을 조금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배고픔을 못 참고 결국 뭔가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약은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약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허기를 덜 느끼게 도와준다던가 아까 유산소 운동 가볍게 하는 거 굉장히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약을 먹게 되면 대사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이후에 약간 우리 운동하는 것 같이 심장이 조금 뛰거나 약간 땀이 나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재가 좀 주로 들어가나요? 주로 이제 뭐 마황, 의인, 숙지황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빼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쪽에 한약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보약에 들어가는 약재들도 다이어트 한약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조금 도와주는 당귀도 들어갈 수 있고 청궁. 그래서 사실 보약과 이 다이어트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아니 그나저나 아까 그 간헐적 단식도 해주셨는데 얘기해 네. 주셨는데 중년층의 간헐적 단식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아까 우리 저 고인범 아버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쫙 몸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내장 지방은 열량 창고다 그 개념을 딱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간헐적 단식도 이 탄수화물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이 지방을 어떻게든 꺼내 쓰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지방도 사실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전부 지방을 다 축적하지는 않고 이 백색 지방은 화면에도 사진이 나오거든요. 지방 방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갈색 지방을 보면 대사를 일으키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 대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이 메커니즘으로 유효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소모를 하게 되네요. 네. 중년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호르몬 변화를 많이 겪는 시기가 사실은 갱년기잖아요. 갱년기 때는 또 어떤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갱년기 때는 사실 우리 여성분들의 갱년기는 아이들 자녀들의 사춘기와 이제 맞닥뜨려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갱년기에 뭐 안면 홍조, 상열감의 증상도 있고 늘 더워하세요. 맞아요. 늘 더워하시고 맞아요. 네 원래는 내가 땀이 없었는데 밤에 땀도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제일 큰 것은 이제 기분 조절.
뭔가 기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절이 되지 않고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갑자기 확 슬퍼진다던가 하는 기분 조절이 조금 평소보다는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체형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년의 체형을 대표적인 3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면 이제 사과형 비만, 이 사과형 비만은 남성형 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윗배도 그렇고 아랫배도 그렇고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형태인데 특히 내장 지방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챙이형은 여성형 비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만 이렇게. 그렇죠. 피하 지방이 조금 쌓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복부 아랫배 쪽에 이제 피하 지방 잘 잡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과 둔부랑 대퇴부까지 약간 하체 쪽 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미형은 갱년기가 되면서 사실 근육과 근력도 감소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팔, 다리들은 얇아지는데 네. 아랫배의 비만, 복부 비만은 점점 더 쌓이고 하다 보니 팔다리는 얇고 아랫배가 나오는 개미형이 이제 중년 여성들의 제일 대표적인 체형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미형인가? 당신 중년 아니잖아요. 아, 나이 속인 거예요? 살짝 이게 아직 개미인 게 아니잖아. 나이 하나 속인 골라봤어요. 네. 몇 살이에요? 몇 살인데? 22살이요. 전혀 막판에 해당 안 좀. 되실 거예요. 아, 정말 이 중년의 다이어트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은퇴 후에 온몸이 아프고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환자분, 작년 10월부터 다이어트와 체력 회복에 나섰다고 합니다. 갱년기 시작되고 그러면서 살이 또 한 3kg에서 5kg 금방 또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꼼수로 많이 다가 최고치를 정점을 찍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몸도 불편하고 옷도 물론 그렇지만은 저녁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몸이 가렵다든지 막 그런 부작용도 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애써 예쁘시겠다는 거라도 이제 건강상으로 이제 건강을 아래치면서 이제 빼려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운이 좋았지. 자, 이분처럼 체중이 갑자기 붙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운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체지방이 율이 24.6 요즘에는 괜찮은데? 식사해도 체중이 뭐 확 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으시죠? 없고 이게 좀 많이 먹고 일하면 한 1kg 정도 찌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보통 이게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는 게 내일이나 이렇게 하루 이틀만 또 좀 관리 좀 하고 약 열심히 먹고 이러면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때 그래도 이제 대사가 좀 활발하게 되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체지방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몸무게부터 재잖아요. 아, 그때가 그래요? 제일 네.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하루 중에. 저번에 약 지을 때도 원장님이 이게 이제 살 빼는 것도 있지만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네네네, 몸에 맞아요. 폐물도 빼주고 그러는데 맞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네. 키도 탁해지고 액수도 많았나 봐요. 어, 그 제일 그거 한 거는 뱃살 진짜 빼기 힘들거든요. 제 나이 때. 근데 맞아요. 이걸 하니까 다른 데도 물론 빠졌겠지만 뱃살이 빠지니까 맞아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허리 둘레가 이게 사실 중년 여성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체중 그 숫자 자체보다도 이 허리 둘레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쟀을 때 이때 보면 한 0.83 복부들은 한 80cm 정도 되거든요. 요때 시작해서 오늘 재니까 우리 1월에 재고 지금 3월에 재는데 또 중간에 또 체중이 또 많이 빠져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75cm. 그러니까 복부 둘레가 5cm 정도 빠졌거든요. 와, 이렇게 보니까 내장 지방이 줄어든 게 확실히 보이네요. 오. 사실은 내 몸무게로 한 3개월만 해도 이게 세트 포인트가 딱 인지가 되는데 그걸로 유지하시고 그래도 약용량도 계속 낮춰나가고 지금은 뭐 다른 도움 없이도 그냥 스스로도 식욕 조절 잘 하시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 상태도 좀 좋아지고 통증도 일단 없어지니까 네, 그거는 계속 살 빼는 거랑 같이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체중 감량하는 환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천천히 계속 감량 중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손목
평소에 손목과 발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복부에 건조하는 것들은 이 복직근 긴장도 조금 풀어주고 옆구리까지 같이 혈액순환도 조금 시켜주고 하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통증까지 다스릴 수 있는 게 치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이 부항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건강 위해서 살을 빼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도 활기차게 더욱더 쭉쭉쭉 뻗어나가시길 저희가 또 응원합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수치도 거의 다 정상으로 다 왔어요. 일단 살을 빼야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한 5kg 넘었으니까 이렇게 안 할래도 욕심이 생기니까 저절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먹다가도. 제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살을 다들 주위에서 잘 안 보던 사람들은 언니같이 식탐 많은 사람이 살 빼기 기적이라고. 그 정도로. 옛날에 처녀 때 입었던 옷을 그냥 이제 사진으로만 그저 구경하시고 하시다가 살 빼면서 이런 걸 입고 다시 예쁘게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예쁜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꼭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신 건강 그리고 몸 건강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혼자서 사실 이후에도 쭉 유지해서 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옆에 조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년들의 다이어트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신 모습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젊은 층은 유산소든지 뭐 근력이든지 과격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중년들은 조금만 심하면 관절이 무리가 간다든지 잘못해서 뭐 계단 오르기 하다가 삐끗하면 아이고, 넘어지면 뭐 네. 다시는 회복되기가 힘들고 이런데 중년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특정 운동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요즘은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중 에어로빅. 네, 수중 에어로빅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춤도 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엔도핀도 오르네. 그렇죠. 엔돌핀도 돌고 네.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환자분들이 재밌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년들은 우리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런 이제 적당한 숨 가쁠 정도의 걷기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는 우리가 계속 나이가 들면서 복부 쪽에 순환이 약해지기 때문에 플랭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플랭크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 내서 2, 3분 정도만 사실 2, 3분을 제대로 플랭크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20초 지나면 온몸이 떨립니다. 20초도 사실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플랭크 운동도 집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문경 씨랑 저처럼 MZ들 사이에서는 MZ가? 제일 중요한 MZ 맞나? MG 나이에요. MZ라니요. MZ MZ라고 아이구나, 해야죠. 진짜. MG. 네. 예. 우리 MZ들은 요거 다이어트에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치팅데이. 다 필요해요. 우리 식단 일주일 동안 하다가 하루 정도는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치팅데이 때 뭐 뷔페에 가가지고 아이고. 폭식하는 우와. 경우. 아이고. 네, 이런 그렇게 친구들 하는구나. 많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어떻나요? 괜찮나요? 치팅데이는 사실 저도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네. 권장해야죠. 와, 반갑네요. 사실 우리가 제가 아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음식을 막 소식하라고 얘기 드리진 않지만 음식 종류랑 음식 시간을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요 제한 2가지 제한으로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빵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주말, 낮에, 점심 때
빵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이번 주는 어디 빵 맛있더라 뭐 사오시기도 하고 같이 치팅데이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우리가 계속 하는 과정에서 멘탈 관리가 꽤 중요하잖아요. 식욕 관리는 스트레스 관리랑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긴 다이어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중년들도 치팅데이를 한 번씩 가지는 게 좋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먹기 싫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네, 듣도보도 못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네. 치팅데이의 찌양들이 되세요. 다미 씨처럼 치팅데이를 네. 홀수날 계속하고 짝수날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먹겠다는 번은 건데? 조금 잦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통 그 치팅데이의 기준이 뭐 의사 선생님들 보시기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5일장은 좀 그렇죠. 5일은 좀 그러고. 5일 안 돼요? 예. 우리 7일로 할까요? 아, 네. 7일로. 7일로 하리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 좀 짧아지려고. 아, 좀만 더 먹어봐. 에이.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아, 우리가 참. 그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네. 여유. 요요 요요 현상. 자꾸 예. 돌아가. 이거 요요 현상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요요 현상이 건강하게 잘 살을 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요가 온다는 뜻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을 뺐다는 뜻이고요. 이게 체중이 아까 제가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한 65kg다. 65kg로 한 6개월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뇌는 이 체중의 세트 포인트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 체중으로 적어도 3에서 6개월간 그 체중으로 유지하시면 몸이 항상성으로 거기 맞춰지기 때문에 크게 변동폭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사실 요요는 잘 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다이어트로 이제 살을 빼서 중년을 좀 활기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제가 사실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살도 빠져서 미용적으로 이제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사실 그것보다도 건강해진 몸을 가진 게 제일 만족감이 높고 저도 굉장히 뿌듯한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우리의 이 지방, 나이살 이거는 우리 몸을 조금 지방 대사를 잘 하는 몸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이 나이살은 전혀 두렵지 않은 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 조금 가혹한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중년들 하루빨리 다이어트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년의 다이어트 어렵지만 또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공클이 알려드린 방법들 잘 숙지하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로 건강도 챙기고 상품도 챙겨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을 검색하신 후에 채팅창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미 씨 퀴즈 주시죠. 네, 이것은 남녀노소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입니다. 네, 이것이 있으면 대사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져 꼭 치료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몸에 과도하게 체지방이 쌓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는 저 영훈이가 드릴게요. 네. 1번 염증, 2번 비만, 3번 간경화, 4번 만성 피로고요. 여러분께 힌트는 고인범 아버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카메라 좀 내려주시죠. 네, 이렇게 공개 클리닉 웰이 4월 한 달 동안 활기찬 중년을 위한 제안으로 다양하게 꾸며봤는데요. 마지막 시간, 비만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이 중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또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너무 남들만 챙기지 말고요. 중년분들의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쌤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